이번에 도덕경 제2장은 관요장이라고 해서 요라고 하는 것이 제1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현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관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본체에 관해서 본체의 공부를 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2장은 현상세계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문제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의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의 현실 문제를 바로 그 병폐와 현상과 그 해결 방안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제2장의 요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역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요장 제2라 하는 것은 바로 요라고 하는 것이 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유 세계에서 존재하는 구분과 경계, 그리고 뚜렷이 보이는 세계를 관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관요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관요장의 요지라고 할 것입니다. 천하, 계지, 미지, 위지면 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라고 알게 되면 사악이요, 이것은 아름다움의 반대가 되는 악한 일이 있을 따름이고, 계지선지 위선이면 이 천하라는 글자가 생략되면서 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선이라는 것이 선이라는 줄을 알게 되면 사불선이니라, 이것은 불선이 일어날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병의 우리 현상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제어지지일자라, 바로 안다라는 한 글자에 있다라고 부연 설명으로 있다 할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유무상생이요, 있다라고 하면 없는 것이 나오고 없다라고 하면 있는 것이 나오는 유와 무가 서로 발생하게 되고, 난이 상성이요, 난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쉬운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난과 이가 서로 이루어지게 되고, 장단상형이요, 똑같은 구조로 긴 것과 짧은 것이 서로 나타나게 되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기울어져서 높은 것이 있으면 낮아지고 낮은 것이 있으면 다시 높아지는, 서로 기울어 간다는 것은 서로 변화하는 형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음성상하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답하는 소리가 대꾸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전후상순이라 앞이면 뒤가 되고 뒤가 되면 앞이 되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르게 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의 글은 물필유대법입니다. 모든 현상의 사물에는 반드시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적인 가치 개념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시로 이 말은 이처럼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일까? 이게 좋은 현상이라면 손댈 게 없겠지만 좋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서 성인은 이런 상대성을 초월하고자 뭔 일을 하시느냐. 시로 성인은 처무의지사하야.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의 일에 머무시면서 불언지교 하나니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하시나니 만물이 작으니 불사라. 만물이 모두 진작에서 일어나지만 내가 일으켜 세워졌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진작시켜주되 말하지 않으며 생이 분류하며 모든 만물을 낳아주시되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으시고 위불시하며 내가 모든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거라고 뽐내지 않으며 공성이 불거라. 모든 공이 다 내에 의해서 공이 이루어져서 내 공이 이렇게 클지라도 이건 내가 했다고 거기에 거처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 상대적인 것이 이와 같이 하면 통일된다라는 처방약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시면 부유불거일세 바로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자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로불건이라 이래서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글은 이와 같은 네 단계의 구조 속에서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연관, 사람의 이 직연을 가졌다라는 것, 좋은 직연을 가지면 좋은데 이 직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직연을 가진다면 병폐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알지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우리는 조금 뒤에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된 직연의 관문이 뭘 만들어내느냐? 명상대대, 이름과 형상의 상대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두 가지는 직연관과 명상대대는 뭐냐? 세속 사람들의 잘못된 직연에 의해서 세속 사람들의 잘못된 상대적 가치 개념을 갖게 된다는 문제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성인에 의해서 상대적인 것을 통일화시킨다라는 것. 그리고 통일된 것은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 직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 직연이 바르지 못한 직연이 차별의식을 가진 거라면 통일의식을 통해서 만물 평등하게 보는 일체관, 이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바로 제2장은 다시 설명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좋게 보면 양지양능, 사람의 본성에 반드시 알 수 있는 지혜, 이렇게 보면 이 지자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다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안다라는 종류만 우선 간단히 나눠보더라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학문으로 바른 진리를 아는 것도 있지만, 자, 가장 먼저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능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수저 잡을 줄 알고, 그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은 동물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짐승들도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죽을 곳 가면 자기도 모르게 피하는 것, 살 곳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지이자 동물과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부할 필요도 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지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활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생활지부터는 우리가 학습이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요즘 흔한 생활상으로 보면 운전을 한다라는 것, 컴퓨터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다운 학자인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알아가는 이러한 지식은 어떤 학습에 속하느냐? 기능지. 바로 이 기능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을 영악하게 편안하게 산 사람들의 지식은 학자적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기술을 잘 다루고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모든 젊은 사람 노소동락과 남녀 불문하고 하고 있는 게 요즘 어떤 기능이냐? 핸드폰. 그러한 생활 도구로 알아가는 지식도 우리가 핸드폰 잘한 사람을 대학자요 철학자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건 생활상에서 가지는 기능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지식이 뭐냐? 총체지. 전체적인 것을 깨닫는 것. 바꿔 말하면 개념지. 이 개념지. 도라고 말하면 도의 전체적 개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잘나고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 또는 이런 의식,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편견, 주의 주장, 자신이 꼭 그렇다라고만 여기는 주장,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지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자기가 좋은 것이지, 그리고 내가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게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개념을 갖게 되는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 알지자가 이와 같이, 알지자가 뭐냐? 바로 이 분별지요. 사물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분별지라는 것은 차별성에 의한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울면은 듣기 싫다 하고, 꾀꼬리가 울면은 아름다운 소리라고, 호박꽃이 피면 보기 싫은 꽃이라고, 장미꽃이 피면 아름답다고.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줬던 조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개구리 소리가 과연 듣기 싫을 것인가? 조물주의 입장을 안 가더라도 내 자식을 보더라도 못난 자식이나 잘난 자식이나 부모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남들이 보기에는 잘난 놈 못난 놈 하겠지만 부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고슴도치도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조물주 입장에서 보면 개구리의 울음소리나 꾀꾸리의 울음소리나 다 똑같은 하나의 소리로 보는 것이지, 그러나 듣기 싫다, 듣기 좋다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사람들이 뭔 소리는 좋고 뭔 소리는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과 차별의식에 의해서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어떤 건 나쁘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것이, 여기는 아름다움을 믿자고 아카락자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 선하고 불선이 쓰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비근한 예로,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특히 TV 같은 데도 뭐이 좋다고 한번 나오면 그 좋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폐해, 하나하나 예를 들 수가 없지만 무엇이 좋다고 하면 끝없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반대급부의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 갖고 뭐 이해가 안 되면, 계지 선지 위선이면 선이 선인 줄을 아는 것이 참,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글자를 딱 바꾸면 효도라고 하는 거, 정말 효도라는 것은 좋다라고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효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수한 효도를 하면 좋은데, 효도가 좋다고 해서 효도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잘못된 효도는 어디까지 갔는가? 조선조의 효도를 보면 효자 정려 내려온 사람 치고 효자가 되기 위해서 손을 잘 두드러 깨거나 허벅지 살을 베지 않으면 효자가 되질 않아. 그리고 부모님이 잉어를 드시고 싶으면 하천가에 가서 잉어가 올라오면 효자고, 죽순 들고 싶으실 때 죽순이 나오면 효자고, 그러면 안 나오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지금 말한 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전체가 이 효도가 평범한 효도가 아니라 기적적인 효도. 갑자기 날던 꽁이 집 앞에 떨어져 갖고 부모님한테 드리면 효도. 이건 기적이지. 이건 우리 일상의 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불효자에게 감동과 불효자에게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허벅지 살을 베주는 거 지극한 마음이지만 그게 과연 효도의 본질일까? 손가락을 깨고 그 효도는 어떤 효도를 말하고 있느냐? 희생적 효도. 효도의 본질은 정말 자식의 몸을 희생해야 효도일까? 이것은 전부 다 뭐에 속하느냐? 효라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효라고 하는 것으로서 효를 상실하는 거예요. 효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실된 효도, 이것이 불선 아니고 뭐예요? 이게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또 3년상 지나치게 있고 그런 잘못된 살 배우고 그런 것이 잘못해서 죽으면 부모 돌아가시고 자식 죽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본질일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좋다라고 하면 순수해야 되는데 이 알지자가 문제예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욕심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효도가 좋다라는 걸 알면 효도가 아닌 것으로 변한다 이 말이지, 효도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알지자. 이 잘못된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효도를 망쳐버린 것이고, 이 안다라는 것이 정말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지 못한 걸로 망쳐버린다, 이 소리. 이것은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일개인의 생활 갖고 말한 것이에요. 만약에 천하계지를 하면은 어떻게 돼? 천하계지를 해보면 천하 사람 전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뭐가 돼요? 이게 대중의식이요. 이게 대중의식이라고. 내가 정치에 관해서 크게 말할 건 없지만 오늘날 사람들, 보수니 진보니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사상이 뭘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게 이 대중의식이라고 하는 거 대중의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진보나 보수 어느 편의 성향을 내가 드는 건 아니야. 바로 이런 대중의식의 편향적 시각이 뭘로 넘어가느냐? 대중의 선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선동의 그 의식들이 결국은 뭘로 가 있어?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이런 대중의식, 잘못된 대중의식과 그릇된 대중의식이 이런 대중의 편견을 낳게 되고, 이러한 것이 선동정치로 가게 되고, 이러한 것이 뭘로 가게 해서? 집단행동. 진보와 보수 다 좋지만 결국은 뭘 낳게 되느냐? 결국은 뭘 낳게 되냐면 이 잘못된 자신들의 주의 주장이 이런 선동정치와 대중의식과 대중선동과 대중 집단행동이 뭔 짓을 하느냐? 결국 보수나 진보나 보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빈봉성사. 공적인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적인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내 누구 편을 내가 드는 게 아니라 그 어줍잖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바로 주의 주장과 편견, 이것들이 사람들이 다 모이면 뭔 짓을 하게 되는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속에서 보면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편파적인 것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지자가 뭘 만들어내느냐? 상대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렵게 산 사람, 쉽게 산 사람. 뭔 일이 찰된 사람, 항상 짧게 어렵게 산 사람들. 바로 이것이 뭐가 다 나왔느냐? 이 상대성이 안 돼서 나온 거야. 안 돼서. 이게 보수를 주장하면은 진보가 나오는 것이고, 진보가 주장되면 보수가 나오는 상대적 순환 논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은 1차적으로 유무라 하는 것은 상대성 원리예요. 그런데 이 상대성 원리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르게 되냐? 2차로. 순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글씨에 순환이 뭔 글자예요? 서로상자. 상대성 원리는 반드시 순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순환의 법칙은 세 번째,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 순환의 법칙이.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극 필반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다 하면 반드시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것이 뭔 법이냐? 반성법. 항상 모든 물건은 순환하면서 반대로 완성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것이 상대성이 가지고 있는 순환의 원리예요. 그래서 순환의 원리는 좋은 것이 좋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가장 비근한 예로 고진감래,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고, 흥진비례,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는 것.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가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반성법이에요. 항상 반대로 형성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느냐 이 소리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순환의 원리, 좋게 보면 자연의 섭리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고통 중에 고통인 거예요. 이게 잘 산 사람이 못 살 때 그 고통, 편안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 바로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물에 상대가 있는 거, 이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모든 문제점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상대성 원리의 순환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이러한 상대성을 만들어내면서 끝없는 악순환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병폐를 끊고자 앞에까지가 자, 병이었다면 우리는 훌륭한 의사는 어떤 것이냐? 훌륭한 의사는 1차가 훌륭한 의사가 뭐냐? 지병, 병을 아는 것. 병을 알면 지병이면 지약이라. 사람이 병을 제대로만 진단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약이 있는 법이야. 왜 약이 안 듣느냐? 병을 제대로 못 짚었으니까. 바로 이것이 사회 병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인 걸 없애기 위해서 알지자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무의지사, 불언지교. 이게 바로 하는 일이 없는 일, 말이 없는 가르침. 이것이 알지자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사람은 왜 일을 하고 왜 말을 하느냐?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걸 갖고 말하게 된 것이요. 바로 이게 처방약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의지사와 불언지교를 행하는데 어떤 것이 무의지사와 불언지교냐? 간단해요. 만물을 이 마리자가 역접이에요. 만물을 진작시켜주면 일을 크게 했잖아, 이게. 그리고 만물을 내줬으면 이거 일을 크게 했잖아. 그런데 성인은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무의냐? 만물을 작은어대 불사와 생이불류는 이건 우주의 일이에요, 사실은. 이 우주가 이런 만물을 내주고 만물을 진작시켜도 돼. 하늘은 말이 없어요. 내가 해줬다고. 그런 것처럼 성인이 그러하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성인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위자, 공성. 성인께서 모든 일을 해 주셨으면서도 이게 내 것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성취해 놓으시고도 이건 내가 했다고 거기에 거처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 이것이 무의예요. 하는 일이 없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했다고, 이 일은 나 아니면 못한다고, 그것이 말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의지사가 뭐이고 불언지교가 뭐냐? 이건 간단해요. 불언지교 무의지사는 불거, 불시, 불류, 불사.
이게 바로 부유불거일세. 여기는 공성이 불거라는 구절 하나만 갖다 썼지만 실제는 몇 가지 뜻을 먹어야 돼요. 불사, 불유, 불시. 축약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해놓고도 스스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서 버림받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평등관, 육아로 말하면 이게 문법이요. 온무벌선하며, 온컨대 온무벌선하며 자랑벌자. 안영께서 나는 나의 선한 걸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안영께서 무시로하며 나의 공로와 남들이 싫어한 것을 남한테 베풀지 않고 내 공로라고 하지 않고 왜 내 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건 다음과 같은 주석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심이 있으니까 스스로 뽐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안현의 온무벌선과 무시로법이에요. 이게 더 하나 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생이분류법. 나놓고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 부모가 자식을 나놓고도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나느냐? 부모의 인식은 내가 낳은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유의식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잘해주고도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낳았지만 개체라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의 독립적 개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생각은 어떤 것이냐? 개체를, 자식으로서의 생명의 개체를 인정한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소유니까, 내가 낳고 내가 길러줬으니까 너는 나에 의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인 거예요. 문제는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지나쳤다라는 거. 자식 사랑에 욕심이 붙은 거예요. 무심으로 해야 할 도리로까지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기 소유의식, 그게 바로 자기만이 할 수 있었다는, 내 자식은 나만이 이렇게 키울 수 있었다라는 욕심이 자기 소유화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모든 만물은 내어주되 키워주고 나면 알아서 살아가도록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이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무심히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자식에게도. 바로 이게 여기에서 한 말들은 모두 다 지금 욕심이란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욕심 없는 지식이요, 욕심이 붙은 지식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어느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자기 챙기는 욕심으로 다 사람은 주의주장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알지자의 병폐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양하지 않은 거예요. 알지자에 관해서 수없이 할 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강좌로 이어가겠습니다.